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를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또 다른 당대표 후보 김진태 의원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인터뷰하는 건데요. 아, 그러나요? 네, 한 달 전에는 지만원 씨를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추천하는 문제를 두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제 좀 있으면 당 중앙윤리위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할 텐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들으신 바나?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 당규에요? 네, 당규에. 예. 저는 이제 당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윤리위에서 이 징계를 유예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 이 후보자는 이 선거라는 거는 크고 작은 선거이든지 간에 좀 후보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이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후보로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당에서 불러다가 징계를 하거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러면 그 공정성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선후 관계가요. 네. 후보 등록 전날에 윤리위에 회부된 것이라서 징계 논의가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게 지도부 입장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후 관계가 잘못됐습니까? 네, 회부와 징계가 유예된다. 예.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부는 미리 했더라도 그렇죠. 여전히 징계는 못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후보 등록을 일찍 했으면 이렇게 윤리위에 회부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회부는 돼 있는데 징계는 못하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건 어쨌든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요. 네. 자, 어제가 아니죠. 어제 맞습니다. 광주 5.18 관련 단체들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앞서서는 여야 사당에서도 이제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제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반대보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예. 또 지금 전당대회 중이고 하니까 좀 거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직접적으로 좀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다 밝혔습니다. 사과할 뜻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공청회에 참석조차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최자 중에 한 분이시고 동영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영상 메시지에도 그렇게 그렇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문제가 북한군 개입과는 별도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걸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해 12월에 1심에서 이미 공개가 불가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계속 5.18 얘기만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제가 당대표에 나와서 후보나 이런 건 많은데요. 요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 공개는 정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유공자 아닙니까? 유공자.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이라서 당연히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공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네. 그걸 어떻게 국민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말 5.18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상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권 인사가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경위로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정말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우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이 5.18 기념 문화재단 지하에 거기까지만 질문하기로 하셨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여기 추가 질문이니까. 자, 5.18 얘기는 그 정도만 하시죠. 요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4,000명 명단이 이미 5.18 기념 문화재단 지하실에 공개돼 있다. 생년 5일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보훈처에서는 한 4,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나머지 400명을 좀 공개하라 이런 취지신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공개해야죠. 전부. 근데 이미 공개가 돼 있다는 주장인데. 근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전부 다 공개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어제 저희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후보를 인터뷰했는데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이념형 지도자다. 이런 분이 극우 이념에 가까운 분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러는 게 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라고 한 거는 아니겠죠, 설마. 당의 우경화를 우려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겠죠. 예. 지금 딱 3명이 나와서 후보로 뛰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서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그렇게는 얘기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러면 당에 이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당이라는 거는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인데요. 네. 여태까지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 당이 여태 이념이 없이 저쪽 민주당은 이념 집단인데 우리는 이념이 없는 웰빙 집단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랬죠. 예.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실에서는 예. 오히려 더 선명한 이념 정당, 우파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추구하시는 이념이요. 어떤 이념인가요? 제대로 된 우파. 예. 우파, 보수 우파의 이념이죠. 뭐 이렇게 어렵게 저는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제가 생각하는 보수 우파의 이념은 네. 애국입니다. 애국. 애국이요? 네, 나라 정말 위하고 나라 걱정하는. 예. 지금 이 나라가 이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그럼 이거 막아내야죠. 잘못하다가는 지금 월급 받고 있다가 지금 뭐 배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주의나 배급 같은 용어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 예.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헌법부터 바꿔가지고 뭐 자유를 빼고 뭐 사람을 집어넣고 우리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없애려고 하고 뭐 기업을 전부 다가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뭐 국유화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지금 저는 이 국회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장하신 거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어제 오세훈 후보가 한 얘기도 내년 총선에서 이 우경화된 어떤 이념형 지도자가 과연 중도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걱정을 하시면은 그냥 그 전에 있던 그 바른미래당에 있지 왜 우리 당에는 와서 갑자기 그렇게 걱정을 하신답니까? 네. 저는 이 당에서 8년 동안 계속 당을 지키면서 여기서 싸워온 사람인데 이 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나갔다가 왜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진정성을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근데 뭐 그렇게 무슨 뭐 중도 확장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없으면서 뜨뜻미지근하게만 하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그 한 2년 동안 그렇게 중도를 포용한 성적표가 지금 현재의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선명한 어떤 아까 스스로 표현하실 때 애국 이념을 내세우고도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뭐 너무 걱정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우리 당원들이 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출마 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뭐 그게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대선 출마 선언이 여러 대선 당대표 가는 데마다 있었는데 공식적인 거에서는 또 뭐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맞습니다. 그 지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우리 당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지난 탄핵이 너무 부당하고 무리하게 됐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지. 그 탄핵은 불가피했다. 그때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정권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국정농단을 스스로 만들어놓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끄집어내린 게 잘했다고 하면 이 당은 간판 내리고 다 해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때 무리하게 억울하게 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뭐 이제 그때 그 뭐 탄핵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이번에 그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된 그 대선 자체가 여론 조작에 의해서 된 이게 지금 대선 무효라는 겁니다. 저는. 대선 무효다. 그럼요. 김경수 드루킹이 댓글 8,800만 개를 달아서 그때부터 계속 여론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거의 모든 하루에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전부 들어가서 댓글을 조작한 거예요. 총 8만 개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가. 그거를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후보한테.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론이 조작돼서 치러진 대선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하는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무효다 하셨는데요. 만약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없었더라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주 교묘한 그런 건데요. 댓글 8,800만 개를 달아서 여론을 조작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선이 무효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무효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판결문에 대선 무효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8,800만 개가 댓글이 조작됐다. 그 판결문 169쪽짜리 판결문에 문재인이라는 말이 92번 나오고요. 대선이란 말이 97번 나옵니다. 이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 특검으로 가면 그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뭐 판결문에는 공모 관계는 나오지 않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꾸 지금 이게 지금 그 민주당 편에서 지금 뭐 그 변호를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면 되는 거고요. 그 판결문은 보면 볼수록 참 뭐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뭐 이 적폐 세력이라는 이런 뭐 프레임 이거 아주 좋은 거다. 계속 활용해라. 아주 효과적일 거다. 이게 드루킹의 아이디어로 해서 그게 문재인 후보에까지 보고됐던 것도 나오고 재벌 개혁 보고서 이런 것도 그 드루킹에게 작성을 시켜가지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채택이 됩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무슨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에게 공약까지 만들어서 그걸 다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드루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댓글 조작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 판결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직접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청취자분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이제 그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되고 또 그 문재인 후보에게 뭐 이게 돼서 보고가 돼서 어디에 뭐 기조 연설문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같이 다 연결됐다는 것이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문맥상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